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예. 뉴스 비평의 이상호 기자님한테 배운 말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SBS에서 처음 시작했으나 지금은 KBS, MBC, YTN, JTBC 채널 A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조중동뿐만 아니라 모든 신문사에서 다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가 완전히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중개업자가 최소 50곳을 이제 손 의원이 타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5개, 뭐 16개 하더니 땅까지 합쳐서 20개가 넘더라.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아주 작년 3월 달에는 11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7억 이상 되는 어떤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렇게 기사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탐욕의 완전히 최정점으로 보이는 그런 기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전적으로 믿고 싶은 사람들은 이 말을 믿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양쪽을 다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하는 쪽이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매스컴, 그러니까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하도 많이 쏘가가지고 무조건 그쪽 말을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손혜원 의원이 처음에는 뭐 10곳인가요?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또 이제 20곳 이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배가 뻥 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대로 봐야 되겠네 하는 더 이제 냉정한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또 기사에 따라서는 손혜원 이분의 입장에서 서주는 것도 있어요. 뉴시스 원에서 오늘 낸 거는 뭐냐면은 이제 나는 나중에 박물관을 짓고 싶었다. 이제 이분이 60살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욕심이 없다. 이것은 어차피 다 기증을 할 것이고, 남편 앞으로 된 어떤 재단에서 나는 박물관을 목표로 땅을 모았는데 그게 600평이나 500평 정도는 있어야지 자기가 원하는 박물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다 합쳐도 이제 300평 조금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자라는 형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가 한쪽에서는 이제 흠집을 내야 되는 상황이죠. 또 기사를 냈고 또 사회적인 물의를 이만큼 일으켰으니 네가 이제 민주당의 어떤 문제거리의 최정점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을 더욱더 아주 그냥 공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손혜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 반대인 거죠. 나는 문화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는 형국인데, 결국은 이것은 이제 언론 플레이도 언론 플레이지만 박지원 그분 말씀대로 검찰과 경찰 뭐 이렇게 해서 조사가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물론 손 의원도 만약에 이제 혼자서는 내가 검찰에 가서 한다는 것은 억울하다. 이것을 터트린 SBS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 있잖아요. 거기 재개발됐을 때 이익이 난다고 아주 이제 기대를 했으나 이게 문화거리가 되면서 완전 숲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또 조합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제 그 건설 회사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조사를 받자. 일방적으로 내 혼자 갑자기 왜 나의 선의가 이렇게 악의가 된단 말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의 문제로 커지는 양상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5천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공무원하고도 얽혀 있고 땅, 건물, 그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공적인 자금이 투입된다더라. 뭐 이런 너무나 많은 현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또 재단도 얽혀 있고, 재단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네가 사유재산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조카한테 준 게 차명이 아니냐. 하지만 이제 손 의원은 내가 조카한테 정려세까지 물어가지고 걔들한테 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 살아보라고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부 다 상충되는 거예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툼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밝혀져야지만 되는 뭐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것은 또 하나 더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이제 뭐 세상이 더 깨끗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리 내가 그 안에 있는 의지가 좋았다고는 하나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용을 할 의지는 없었으나 그렇게 되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주권을 이용해서 일을 잘하라고 뽑아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일을 잘 했는지 아니면은 그 반대를 했는지 그것은 진짜 시간이 증명한다는 거죠. 그리고 법적으로 또 분명히 따져봐야 될 문제다. 지금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좀 약간 냉정하게 서로가 다 어느 정도의 냉정하게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저는 이제 예술가라는 어떤 그런 이제 홍이 아니고 손혜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질 때문에 그 기질을 중심으로 이제 이 사건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전체를 살리고 싶다는 그 생각에 대해서 선의의 마음이라는 쪽에서 본 거예요.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그런 어떤 사리, 사욕, 탐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나와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여기 아르즈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프로방스예요. 여기가 고호의 밤의 카페거든요. 여기는 1800년도 후반에 고호가 빛을 따라서 이까지 갔잖아요. 네덜란드에서. 그랬었기 때문에 고호의 모든 그림은 여기서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곳이 너무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막 자료를 다 찾아보고 제일 먼저 이제 아르즈부터 갔었어요. 프로방스에서. 그랬는데 여기는 찾기가 쉬웠어요. 여기는. 예. 근데 그 다음에 찾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실제로 아르즈 가면은 밤의 카페 그 배경이에요. 여기가 노랗죠. 여기가 이제 그 카페예요. 근데 카페가 이제 음식이 여기가 제일 맛이 없는 거예요. 이 앞에 여기 카페 요 앞에 요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전체가 다 지금은 이렇게 의자하고 테이블이 놓여져 있어요. 여기가 다 완전히. 그래가지고 이제 레스토랑은 앞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도 전부 다 레스토랑인데요. 오히려 다른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음식도 맛있고 사람도 정말 친절하거든요. 근데 진짜 고호가 그렸었던 모델이 되는 이곳은 정말 불친절하고 맛도 없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냥 맥주 한 병만 달랑 마시고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햇살도 좋았었고 4월이라 약간 차가운 바람이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고호가 좋아하는 그 햇살에 진짜 진가는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맥주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롱강을 따라서 이제 롱강은 고호가 그린 롱강은 요렇게 이 밤에 그린 거니까 요렇잖아요. 여기를 지나서 가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4월달이라서 비행기 값이 싸가지고 4월달을 이용해서 갔는데 하여튼 바람이 얼마나 센지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여기를 지나서 이제 노란 집 요 집을 찾아서 갔었어요. 내비게이터 이게 핸드폰 찾아가지고 막 갔는데 너무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아르저처럼 아까 거기 커피 테라스처럼 그 동네처럼 예쁘게 되어 있지 않고 요렇게 오 마이 갓. 그러니까 좀 삭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었어요. 거기다가 이 건물이 그 옐로우 하우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스승거리다가 그래도 여기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를 판다고 해서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에스프레소 커피를 파는데 이제 사람이 왔길래 물어봤어요. 도대체 옐로우 하우스가 어딨냐 그랬더니 바로 자기들이 그 건물 바로 이 2층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특별히 고호가 살았던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집을 잘 이렇게 해놔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고호의 이 그림은 천문학적인 돈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리고 프로방스 아르즈는 고호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근데 그런데 비해서는 너무 성의가 없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굉장히 크게 실망을 했었어요. 여기 가가지고. 그러고 이제 그러나 또 뭐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테라스 같은 건 예쁘게 되어 있었고요. 또 이제 원형 경기장이 거기 근처에 있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 아무래도 좀 천정도 낮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길도 좁고 이런데 그냥 그것을 잘 옛날 그대로 보존을 잘 해놓고요. 카페 같은 것도 결국은 작으니까 조그만 카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 건물이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싶었으나 시간은 없고 해가지고 막 쫓기듯이 이렇게 보고 나왔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감은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이제 고호가 그래도 살았던 이 롱강을 가로질러서 카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던 그 집을 이렇게 아무런 표시도 없고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완전히 확 밀어버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있잖아요. 막 새로 건물 짓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이제 항상 실망감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온 시간과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모조리 다 밀어가지고 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들만 계속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실망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손혜원 의원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내가 느낀 것은 그 자리를 그대로 이제 그것을 그대로 남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나는 좀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많았죠. 뿐만 아니라 그런 15채, 20채, 이제 속이지 않으면 제일 좋은 건데, 어쨌든 어떤 그런 과정들 때문에 일단, 이제 거기는 개발은 일단 멈추고 아주 문화재로서 그 근대 문화사를 그대로,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의 2세, 3세가 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졌 다는 데 대해서 저는 손혜원 의원의 노력이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오히려 그 공격받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마음들은 전부 다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잘 진위가 가려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지잖아요, 나라가. 만약에 진짜로, 손혜원 의원이 자기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본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나중에 이제 CCTV가 가려졌을 때 그게 진위가 나와봐야지 알게 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일단 우리는 기다려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진짜, 손혜원 의원이 좋은 사람이기를 너무나 바라고 싶다는 거죠. 예. 그렇게 그 시간을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적산가옥이라는 것 때문에 고호의 이런 아를즈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과는 또 많이 틀리겠죠. 하지만 그 또한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어떤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런 세월도 살았구나 하고 우리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피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완전히 그냥 싹 다 닦아버린다고 해가지고 없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 참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찬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간과 함께. 시간이 이거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당에서 서영교 이분이 재판 거래를 한 게 분명한데 이제 민주당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손 의원은 하도 이제 사안이 이제 많이 복잡하고 또 이제 서로 간에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잖아요. 바라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서영교 의원은 틀림없이 잘한 게 하나도 없고 완전 잘못하기만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당 정의당에서 이제 자기들이 공론화 시킨 문제 아닙니까? 아무리 같은 민주당에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도 많고 힘을 합쳐야 되는 것도 많지만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깔끔하게 해결하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 적극 동의한다.
그래야 된다 생각해요. 예. 이것은 잘못하는 거다. 민주당에서. 서영교 의원은, 예. 서영교 의원은 아주 성격이 바람직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터져 나왔던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이것도 그래요. 지인이 이제 성추행범이었다는 것이 지금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미투 운동, 그 다음에 저 빙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사건들, 저런 걸 한번 보세요. 그런 걸 봐서라도 서영교 의원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나갈 때도 스부직이 나가더니 또 쓱 들어왔는데 도대체 어떤 파워가 있길래 서영교 의원은 이렇게 큰 죄를 지어도 그냥 민주당에서 무조건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을 보호하고 연막을 치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실망을 줄 것이다. 이것은 주권자들에게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이제 분노 폭발한 사람들이 청와대 쪽으로 이제 막 갔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제 청와대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다 없애겠다고 이제 공언을 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약속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내뱉은 말이니까 주워 담아야 될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전혀 없어요. 실제로 뭐 이렇게 문의만 통과된 거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답니다. 그래서 김용균 이 어머니도 엄청 지금 현재도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했대요. 23살인데 우리는 김용균의 죽음을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가 겪은 고통과 불합리를 마음으로 새기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년들한테서 일어나는 분노의 어떤 불길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권자들에게 표를 얻어서 정치 행위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저 대기업에 있는 우리나라 족벌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이런 비정규직을 계속 이제 약속을 어기면서 그냥 그대로 끌고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다. 나중에는 어떤 진짜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일이 당연히 많겠지만 이것도 약속을 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불길이 타올라가지고 나중에 진짜 큰일 터지기 전에 일을 좀 하시라.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렸던 전두환이가 골프를 치러 갔잖아요. 근데 여기에 현직 경찰이 5명이나 이 사람의 경호를 하고 있답니다. 이미 그 경호를 해야 될 시기가 끝났는데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대요. 대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까운 혈세를 자기 돈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모든 규정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는지 정말 너무너무 알 수가 없고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이제 그 집에 지키고 있고 4명이 그 골프 치는 데 가가지고 보디가이드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과간 아니에요. 예?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독재 수괴한테 나라에서 이 사람의 죄를 물어가지고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웬 그 경찰들을 갖다가 그렇게 배치시켜갖고 법원에 나와서 자기가 했던 짓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서 못 간다, 알츠하이머 때문에 못 간다 해놓고는 경찰을 대동해서 골프를 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가만히 놔둡니까? 이건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는 일이에요, 진짜. 그리고 경기도 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가서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이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 이 명칭은 너무 이제 복잡하고 길다. 그리고 이제 서울은
서울 외곽도로라고 얘기한다면은 경기도가 변방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서로가 독립적으로 이제 그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수도권 순환도로로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아주 전부 다 반대를 했다네요. 반대한 이유는 불편만 가정된다 이러면서 아무도 찬성을 안 했답니다. 이 사람들 참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순환도로가 훨씬 더 알아듣기도 쉽고 편하지 않나요? 서울 외곽 이게 더 어렵겠다. 서울 외곽 순환도로가 그렇지 않아요? 수도권 순환도로 이라면 세자고 훨씬 더 쉬운데 하여튼 요거는 시간을 두고 경기도 사람들이 반드시 해달라고 해가지고 관철시켜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600개를 더 확충을 하겠대요. 국공립을 사람들은 선호하죠. 그리고 또 이제 사립유치원의 이 엄청난 불합리와 사건들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할 만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님은 적극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교육에 대해서도 어릴 때부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많이 신경 써주시는 부분이 뭐냐면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의 보육이 취약한 지역에는 신축을 해서 더욱더 다양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화이팅! 바이!